수승화강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수승화강 지난주에 얘기한 걸 좀 이어서 하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의 이 대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름으로 모였다가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로 쏟아지고 다시 이것이 또 물 모였다가 증발해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내리고 대류가 순환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 발현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곧 장마철이니까 또 비가 내리는 현상도 오게 되고요. 우리 몸으로 대입해 보면요. 아랫배 단전에서 열 에너지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서 기혈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전신을 이렇게 한 바퀴 척추를 타고 전신이 한 바퀴 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배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한의학에서 그런 거 되게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무실 때도 배는 덮고 옛날 어른들이 배 내놓고 자지 말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배꼽티 유행했을 때 저희 같은 사람 저거 몸에 안 좋을 텐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분보다 살짝 미세하게 체온이 낮아요. 초밥 요리사 중에 여성 요리사들이 있대요. 일본에 이제 스시. 근데 남성 요리사들보다 여성 요리사들이 좀 더 대접을 받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왜냐면 초밥 이게 회잖아요. 그 회가 열을 가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요 손의 체온 때문에라도 미세한 맛의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요리사들은 상대적으로 손이 남성보다 온도가 미세하게 낮으니까 체온이 올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입맛이 까탈스러우면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어쨌든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체온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좀 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고 하강하는 순환 구조가 자연에 돼 있듯이 우리 몸에도 상승과 순환이 반복하는 원리가 있고 마치 여기서 따뜻한 열 때문에 올라가서 기혈을 순환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물과 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해요. 예를 들어서 성 역할 같은 것도 변화하죠. 옛날에는 어른들이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왜? 고정된 역할이라는 것도 변화하는데요. 이 천지자연의 이치도 늘 변화하고 있어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정된 건 뭐냐면 순환 반복한다는 것만 고정돼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사실만 계속 유지되지만 해가 떠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돌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지구의 어느 한쪽은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 자연도 계속 회전하죠. 변화하고요. 자연현상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수승화강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물이 이 신장 뒤쪽이 살짝 등 쪽 아래쪽에 있죠. 신장에서 물 기운이 만들어지고 심장에서 이렇게 생성된다고 해요. 왜 우리 이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해야 되잖아요. 신장에 사실 여가 기능이 있는데 우리 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우리 몸의 물 기운은 이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불 기운은 심장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물 기운을 만드는 신장은 밑에 있고 불 기운을 만드는 심장은 상대적 위쪽에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운이 순환이 활성화되면요, 단전에서 이렇게 바로 이 신장이 위치한 쪽에 앞쪽에 단전이 있으니까 그 물 기운을 단전의 에너지 센터에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이 심장을 차갑게 하면요, 심장에서 불기운이 빠져나가고 인맥을 따라서 이제 단전을 내려가는 거죠. 이게 서로 마치 펌프가 순환하듯이. 며칠 전에 제 방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기사님이 불러서 고쳤거든요. 펌프가 고장이 났대요.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심장이 바로 그런 펌프 기능이죠. 계속 뛰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는 순간도 계속 이 심장은 펌프 역할로 계속 피를 펌프질을 해서 전신으로 돌게 만들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기는 물기운을 등줄기 동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게 되겠죠.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런 거 느껴보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냐면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왜 좋냐면요.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머리를 쨍하게 맑게 해주는 저는 그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저희는 새벽 5시에 좌선을 하러 가거든요. 참선을 하러. 그때 제 방, 기숙사 방을 열고 법당으로, 밖으로 이제 나가서 법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이 쨍한 그 코끝이 맵게 한 그 차가운 기운이 전 너무 좋아요. 지금도. 추워도. 그때 정신이 또렷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찬물로 세수하라고. 학창시절에 졸면은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야,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와. 그 찬 기운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반대로 늘 그렇게 찬 게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 걸리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수승황이 잘 안 될 때, 안 되는 이유랑 해결을요, 저희 원불교의 정전이라는 경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요, 머리에 열이 나요. 당연하겠죠? 아니면 뭘 골똘히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과부하가 걸려요. 뭐 핸드폰 오래 쓰면 열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열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 몸부터가 그래요. 뭔가에 깊숙이 또 다른 외경이란 건 뭐냐면 외부에다가 생각을 주하고 있으면요. 점점 열이 오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잘 초점이 안 맞으면 이쪽이 약간 요즘엔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이쪽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돌 때가 있어요. 열이 살짝 오르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부벼주게 되죠. 머리에 열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눈이 뻑뻑해지는 거. 왜? 눈은 여기가 물기가 있잖아요, 눈에. 물기가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뻑뻑해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안약 같은 걸 넣기도 하죠.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겠죠? 수기가 마르는 현상이에요. 눈이 뻑뻑해지고 입에 침이 마르는 거. 여기가 뜨거워진다는 뜻이죠. 그때 반대로 마음을 단전에 주해라. 우리가 이걸 단전주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단전에 머물게 하면요. 에너지가 더 잘 순환이 되어서 기혈이 안정이 되고 기운이 잘 내리게 돼서 안정을 쉽게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물게 할 거냐? 옛사람들은 몸의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랫배 하단전에 의식과 기운을 주해라. 그게 가르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 돌게 만드는 원인이 그런 어떤 포커스,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 잘하려면요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시기 전에 누구랑 전화로 한바탕 싸웠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명상이 잘 되시겠어요? 안 되겠죠. 저도 꼭 어떨 때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막 터져요. 그러고 보면 저도 잘 집중이 안 돼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제 이게 한의학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의학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되고 먹는 거, 섭생 조절도 잘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 3독이 몸에 3가지 독이 쌓인대요. 첫 번째가 화를 벌컥 내잖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화도 잘 나. 화가 잘 나는 건 열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화가 치솟을 때요. 화기가 위로 확 올라가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지죠. 이때 요 가슴 속 명치 부위가 구미혈이라고 한대요. 혈자리 이름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쪽에 딱 화가 걸려요. 이때 이거를 우라가 치민다 이런 얘기 하죠. 우라가 울이란 게 체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치 끝에 탁 막히고 그렇게 되면 체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화독 그래요. 화독. 화기 때문에 생긴 독이라고 해서 화독. 이거를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3가지 못 버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이것도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화를 잘 내면 진심, 참진자에다 입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화를 내는 마음 때문에 명치 끝에 걸려요. 이걸 화독 그럽니다. 반대로 배꼽 부근에 이걸 배꼽을 둘러싸서 이걸 신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내장에 뭉쳐 있으면 수기가 그러니까 화독 여기는 화독이 여기는 수독이 아니라 여기는 한독 냉랭한 찰 한자를 써서 냉랭한 독이 모여요. 배꼽 쪽에. 배 한번 만져보시면 시간 날 때 배를 한번 만져보시면 아예 옷에 손을 집어서 만져보시게 되면 어떨 때 배가 차가울 때 있어요. 그거를 한독, 찰한자를 써서 한독이고요. 이거는 삼독심 중에 탐심 그래요. 내가 그 불가의 전설 중에 아귀라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아귀처럼 먹는다. 왜 그 생선 중에 아구라고 있죠. 아구찜.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구. 근데 아구도 그 생선도 그 이름에서 유래했단 말이 있는데 아구가 왜 아구냐면요. 걔는 뭘 움직이는 걸 보면 무조건 삼키고 본대요. 그래서 아귀같이 원래 아귀거든요. 아귀는 굶어 죽은 귀신을 뜻하대요. 굶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먹어 치운대요. 이런 것처럼 이 신골 쪽에 요 배꼽 쪽에 그 내장이 뭉치게 되면요. 소화가 안 되겠죠, 당연히. 울체가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은 탐심이 많을 때 그렇대요.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배를 만지면 이쪽 부분이 차갑게 느껴지시는 거죠. 반대로 화독과 한독 사이에 요 중간 부분 이제 우리 내장 그 창자 있는 부분 이쪽에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 아니면 감정적인 게 걸려있을 때 여기는 습독 습하다 할 때 습기할 때 습독이라고 해요. 이거는 치심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탐진치 중에 그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 여기 쌓여서 습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세 가지의 요 기운이 순환이 되지 못하고 적체가 되게 되면요.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발현하죠. 여기에는 진심, 화를 내는 마음, 여기에는 탐심, 욕심내는 마음. 여기서 욕심은 뭐냐면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 거 채우고 싶은 마음. 이쪽은 어리석음. 어리석으니까 막 후회하는데 야식 먹죠. 저도 잘 그러거든요. 이거 먹고 자면 분명히 내일 아침 얼굴 탱탱 붓고 소화 안 될 텐데 그래도 어때요? 아, 라면 하나 먹어. 너 면 좋아하니까 저 같은 사람. 라면 하나 먹고 자? 그렇게 후회할 짓을 우리는 반복하죠. 여기는 치심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제 걷는 명상 기회가 될 때 좀 더 더워지면 워킹 메디테이션 그러죠? 행선 해볼게요. 그 미얀마나 이런 데서 이제 남방불교 수행하는 데서는요 1시간 좌선하면 1시간 행선을 똑같이 한대요. 왜냐면 동과 정을 균일하게 한대요. 앉아있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같은 거 요가, 태극권, 기공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운동. 사실 걷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이번에 단양에 가서 명상 지도하는데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어르신이 명상을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끝나고 저한테 이제 다른 뭐 호흡법 같은 거 질문 하시느라고 저랑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운동을 뭘 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 걷는데요.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하루에 얼만큼씩 걸으세요? 했는데 2만 보씩 걷는데요. 근데 2만 보를 걸으면요. 2시간 반 이렇게 걸어야 돼. 하루 스트레이트로 걸으면요. 엄청 많이 걷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좀 걸으려고 해도 이렇게 출퇴근 내 걸어도 3,000보, 4,000보, 5,000보를 못 걸어요. 현대인들이. 5,000보 이상 걸으면 많이 걸은 거라 해요. 사실은. 10,000보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데 이분이 뭐 2만 보씩 걷는데 이분이 연배에 비해서 좀 몸이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 좀 호리호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사회생활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다가 이렇게 무절제하게 살다 보니까 15kg, 20kg가 쪘대요. 근데 1년 정도 그렇게 걸으셔서 15kg를 빼셨대요. 되게 혈색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보다.
걷는 거 되게 좋습니다. 우리 발바닥, 손바닥이 우리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앉아서 정한 상태에서 명상하는 거 못지않게 동적인 명상, 걷는 명상, 뭐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수승황이 잘 되려면요, 앉아서 정신적으로 수승황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기혈이 순환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머리 엄청 쓰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거잖아요, 이거. 저도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 엄청 보죠? 저는 또 노안이 와서 스마트폰 조금 보고 있으면 눈이 막 너무 아파. 근데도 봐요. 이게 참, 이것도 병이야.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머리 많이 쓰면요. 핸드폰 많이 보는 게 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두뇌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는 눈이에요. 뇌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눈을 엄청 쓰면요. 열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랑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맥을 막히게 하고요. 기의 흐름을 저하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반면에 순환돼야 되는 화기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요쪽에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입술 마르고, 저도 입술 잘 마르고, 저는 기본적으로 화기가 많은 사람인데 입술 마르고 눈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액순환 안 되죠. 목이 뻣뻣하고 어깨 결리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일을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수소항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침이 잘 보인다. 혈색이 좋아지겠죠. 입술에 이렇게 몸에 수기가 돌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마음 편안해지고 아랫배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기겠죠. 중요한 건 이거 신체적인 이런 변화 못지않게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수소화학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명상이 잘 되면 어때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왜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랑 자꾸 부딪히는 일이 잘 벌어지면요. 아, 지금 내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왜? 타인은 나의 거울이잖아요. 타인은 나의 거울이죠. 근데 거울이랑 자꾸 문제가 발생돼. 그럼 어때요? 아,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군요. 마치 여기 뾰루지 났을 때 거울 보면, 여기 뾰루지 생겼네. 거울에 뾰루지 생긴 게 아니라 나한테 뾰루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다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결국 뭐예요?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내 탓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상이 잘 되면요, 인간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 조절이 잘 되니까. 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화를 잘 내는 거죠. 우울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울했다가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우울함을 알아차리고 충분히 우울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우울하면 안 되나요? 화내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화 잘 내고요. 우울하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이 명상의 공덕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